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 인바운드 관광의 좀 오래된 고민이죠. 이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놀자 리서치의 동북아 항공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본 지역공항 활성화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왜 대부분 서울만 찾는지 그 배경에 있는 항공 공급 문제를 좀 짚어보고요. 네. 그리고 또 지역공항에 외국 항공사를 유치하는 게 왜 중요하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항공 공급망 불균형 현황을 좀 파악하고 또 외국 항공사 유치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함께 탐구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요.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팬데믹 이전에 한 93.5%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해요.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이죠. 90% 이상이면 정말 많이 회복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중에서 약 73%가 인천이나 김포공항,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73%요? 와, 그럼 비수도권 공항은요? 비수도권 공항 이용률은 15.1% 정도에 불과해요. 정말 낮은 수치죠. 15%? 정말 심각한 불균형이네요. 항공편 공급 자체도 좀 그런가요? 인천공항에 많이 쏠려 있다거나? 네, 맞습니다. 공급 측면을 보면 인천공항이 국제선 여객편의 77%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요. 인천은 회복했는데. 근데 반면에 김해, 제주, 대구 같은 대부분의 지방공항들은 2019년 실적에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정도가 좀 예외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요. 그렇군요. 이게 또 우리 국적 항공사들 중심의 공급 구조랑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정확합니다. 전체 국제선의 약 66.9%, 거의 70% 가까이를 우리 국적 항공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 수요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우리 나가기는 편해졌는데 외국인 들어오기는 좀 어려워지고 이게 또 관광 수지 적자랑 연결되는 거군요. 작년에 100억 달러 넘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적자 폭이 상당히 크죠. 이런 문제들이 특히 주요 방한국가, 그러니까 일본, 중국, 대만 노선을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세 나라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56.8%를 차지하는데요. 노선별 상황이 정말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노선을 보면요. 운항편 수 자체는 13만 편 이상으로 가장 많아요. 제일 많군요. 그런데 그중에서 92.4%가 한국 국적 항공사 편입니다. 92.4%요? 와, 거의 일방적이네요. 그럼 일본 항공사들은 어디로 오나요? 인천, 김포. 딱 그렇습니다. 일본 항공사는 도쿄나 오사카에서 출발해서 인천, 김포로 도착하는 그 3개 노선만 운영하고요. 지방공항에는 아예 취항을 안 하고 있어요. 아예 안 한다고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한국 지방 가려면 인천 내려서 다시 기차나 버스를 타야 하는 거네요. 그쵸. 사실상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객 수 882만 명 하고요. 일본인의 한국 방문객 수 322만 명. 이 차이가 2.7배나 나는 겁니다. 2.7배. 엄청난 차이네요. 특히 우리 LCC, 저비용 항공사들이 많아지면서 더 그렇게 된 건가요? 네, 그 영향도 큽니다. 한국 LCC 비중이 64.1%나 되면서 아웃바운드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거죠. 이건 일본 잠재 관광객의 지방 방문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막고 있는 셈이네요. 좀 안타까운데요. 그럼 중국 노선은 좀 다른가요? 거긴 외국 항공사 비중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네, 중국 노선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39개 도시 77개 노선으로 네트워크가 가장 넓고요. 외국, 즉 중국 항공사 비중이 61.2%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거긴 중국 항공사가 더 많군요. 네, 그리고 이 중국 항공사들은 지방공항에도 꽤 적극적으로 취항하고 있어요.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중국 항공사가 9,000편 이상 운항해서 84만 명의 중국인을 실어 날랐습니다. 제주도는 중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군요. 그렇죠. 다만 아직 평균 편당 여객 수가 일본이나 대만 노선 190명대보다는 좀 낮아요. 133에서 153명. 그래서 수요 회복이 좀 더딘 편인데 이걸 뒤집어 보면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겠네요. 내년에 한중 상호 무비자 정책 얘기도 있던데 그게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만 노선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비교적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대만 노선은 노선이나 도시수는 적어요. 3개 도시 11개 노선 정도인데요. 비교적 균형 잡힌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적사가 한 62.3% 정도고요. 아, 그래도 국적사가 조금 더 많긴 하네요. 네. 하지만 대만 항공사들도 지방공항, 그러니까 김해, 제주, 대구 같은 곳에 정기적으로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군요. 그래서 효과가 좀 있었나요? 효과가 뚜렷합니다. 2024년에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대만인이 36만 명이었거든요. 이게 같은 공항으로 들어온 일본인 29.5만 명이나 중국인 1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와, 김해공항은 대만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했네요. 일본, 중국보다도. 그렇죠. 공급을 분산시키니까 실제 수요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외국 항공사를 어떻게 유치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군요. 이게 단순히 비행기표 늘리는 걸 넘어서 뭐랄까 그 지역으로 진짜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잠재 수요까지 만들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공급 확대가 아니라 잠재 수요 창출, 그리고 지역 관광 저변 확대, 이런 전략적인 수단으로 봐야 하는 거죠. 성공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김해 대만 노선도 민관 협력에 좋은 사례고요. 또 일본의 외항사 유치 전략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국토교통성 차원에서 방일 유객 지원 공항 제도 같은 걸 운영하고 지자체별로도 인센티브를 많이 주거든요. 아,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하는군요. 네. 특히 도쿠시마현 사례가 좀 인상적인데요. 정부, 지자체, 공항, 항공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우리 이스타항공 신규 취항을 유치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항공사가 직접 현지 마케팅에 나선 겁니다. 항공사가 직접요? 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한국인 방문객이 이전에는 0명이었는데 400명 이상으로 늘었어요. 와, 0명에서 400명 이상이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외항사는 자국 유통망을 활용해서 현지에서 직접 방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한국 인바운드 관광의 수도권 쏠림 현상, 이게 심각하고 그 배경에는 항공 공급의 불균형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외국 항공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 특히 일본, 중국, 대만 같이 시장별 특성에 만든 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항공 노선을 확보하는 거 분명히 중요한 첫걸음이죠. 근데 비행기에서 내린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대신에 예를 들어 김해나 대구, 청주를 최종 목적지로 딱 정하게 만들려면 단순히 공항 접근성 높이는 것 외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교통 인프라를 넘어서 그 지역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매력, 다른 곳에는 없는 그런 독특한 경험이나 컨텐츠. 과연 그게 무엇일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